따라서 곡물과 콩 종류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비만, 관절염,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렉틴의 유해성은 곡물과 콩에 있는 좋은 성분들의 이점을 대부분 상쇄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렉틴 성분은 덩치가 더 작은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미팅! 오늘은 아직 나만의 창업 아이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3를 알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팅 캠퍼스입니다. 창업 선배들의 화려한 결과에 압도되기보다는 그들의 문제 정의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사업 아이디어 구상의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통화는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10여 년 전에 대단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음성통화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상통화를 그저 신기해서 호기심에 의해 몇 번 해보는 정도에 그쳤을 뿐 기존 음성통화 방식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영상통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영상통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주변 사람들이 통화 내용을 다 듣기 때문에 민망함을 느끼게 되고요. 팔을 뻗어서 내 얼굴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영상통화한다는 사실이 티가 나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영상통화를 한다는 건 아직까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생각한다면 시끄러운 영상통화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모습이 못생겨 보이거나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영상통화가 꺼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영상통화를 거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스무디는 최대 8명까지 한 화면에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무디는 깨끗한 화질과 음질로 이름처럼 스무스한 소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영상과 음성으로만 소통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무디는 실시간으로 문자가 가능해 이어폰 없이도 조용한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스무디에는 재밌는 요소가 많다고 하는데요. 스무디 앱에는 보정 필터와 AR 스티커 기능이 있습니다. 보정 필터로 얼굴을 기본적으로 멋져 보이게 한 후에 AR 스티커로 재밌게 꾸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충 눈가리개, 다양한 선글라스, 머리띠 등 마치 스티커 사진처럼 다양한 아이템으로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스무디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팬데믹으로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과외 교사들은 스무디에서 학생들과 만나 원격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독서 모임 동아리 멤버들은 스무디 영상통화에서 장난스럽게 AR 스티커를 써가며 화기애애한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는 아예 2-3시간 동안 영상통화를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는 걸 뜻하는 라이브 칠링을 즐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스무디의 창업자 조영근 대표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2012년 이미 개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영상통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낯선감이 많아서 사업화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부분 플랫폼에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1-20대를 중심으로 영상통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서 스무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의 모습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지키다 보니 지인들과의 만남조차 쉽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룹 영상통화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무디의 신규 가입자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스무디의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무디는 전에 없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기존 영상통화의 페인 포인트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국내외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무디는 2017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롯데 엑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18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스무디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은 38억 원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곡물과 콩 종류에는 렉틴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데요.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렉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렉틴은 장 점막을 파괴해 장 누수 현상을 유발하고 몸으로 흡수돼 혈관과 관절 등에서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과 콩 종류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비만, 관절염,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렉틴의 유해성은 곡물과 콩에 있는 좋은 성분들의 이점을 대부분 상쇄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렉틴 성분은 덩치가 더 작은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사람이야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섭취량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 사료 성분은 사료회사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버디펫푸즈는 모든 강아지 식품에서 곡물과 콩 성분을 뺐습니다. 버디펫푸즈에서 만드는 식품 재료로는 풀을 먹인 양, 자연산 연어,
야생 사슴고기 등으로 이들의 먹이까지도 곡물을 원천적으로 차단된 재료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디펫푸즈는 영양사와 수의사가 개발에 참여해 강아지 종류별로 다를 수 있는 필요 영양소 배합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개의 특성이나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디펫푸즈는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 칼슘 등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따로 첨가해주고 있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가 끝난 후 영양소를 첨가한다고 합니다. 버디펫푸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제품은 온라인으로 중간 유통 과정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의 의미가 점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고객과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포화된 사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디펫푸즈는 2017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루미나 벤처스 등으로부터 12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디펫푸즈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27억 원입니다. 고급 호텔에 가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방과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더라도 좋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가족이나 연인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호텔 음식입니다. 호텔 룸서비스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좋은 재료를 사용한 럭셔리 음식이기에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호텔 입장에서는 주방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소형 호텔의 룸서비스는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 이익을 내기 어렵고 음식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버틀러 하스피탈리티는 세계 최초로 호텔을 타겟으로 공유 주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텔이 많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휴를 맺고 호텔을 대신해 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룸서비스를 위해 주방 운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고급 호텔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음식을 30분 이내에 배달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버틀러 하스피탈리티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사와 음료뿐만 아니라 위생용품이나 USB 케이블 등 다양한 편의용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틀러 하스피탈리티는 2015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스코퍼스 벤처스 등으로부터 170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신 사업 아이템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소자본이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